32쪽입니다. 32쪽. 자, 우리 시험 대비편 보시면 우리 3단원 정리하고 3단원 문제 좀 풀게요. 자, 우리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하고 설명하는 글쓰기가 나오는 부분이 3단원이에요. 우리 3단원 알기 쉽게 설명하기. 자, 우리 대단원 제목만 봐도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설명하는 글은 뭐다? 독자가 대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쉽도록 쓰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대단원 제목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회 1, 2 중에서 1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 2는 설명하는 글쓰기만 순서대로 잘 따라가고 고쳐 쓰는 것만 정신 차려서 보면 어렵지가 않은데 1단원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자, 우리 설명문이고요. 자, 공감각이 드러난 그림을 바탕으로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특징은 정의가 뭐니? 어떤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방법. 예시, 예를 들어서 보여줘서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 분석, 어떤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나 구조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 자, 우리 공감각이 무엇인지 정의를 쓸 거고, 그림 두 개를 예로 들어줘서 예시를 쓸 거고, 각각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공감각을 나타냈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구어체를 써요. 우리 설명하는 글은 다소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구어체를 쓰면 좀 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기 때문에 짜임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이 짜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처음 공감각의 뜻. 자, 뜻이 나왔으니까 뭐겠니? 당연히 정의의 설명 방법이 나올 거고요. 중간 1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 기모득의 알을 예로 드는 예시. 각각의 부분에서 분석도 나오지만 짜임만 가지고 보면 예시입니다. 자,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우리 중심 내용만 보면 인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보면 처음은 공감각의 뜻 정의, 중간 1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을 예로 들면서 공감각을 나타낸 방법 분석했고 중간 2에서 기모들의 예로 들면서 아에서 공감각을 나타내는 방법 분석합니다. 끝으로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 다이엘 에커먼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줬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김강균의 외인촌이라는 시를 예로 먼저 앞부분에 들어주고 있어. 설명하는 글의 앞부분에 들어간다는 건 뭐다? 독자의 흥미를 끌어들이거나 설명하려는 대상을 소개하거나 이것이 어떤 건지 살짝쿵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부분에 시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시 안에서도 단어뜻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뭐 예를 들면 여윈 손길을 저었다 이런 거 의인법이었고 고탑이라고 그러면 높은 탑을 의미했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여기가 공감각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우리 공감각이라고 하면 공감각은 하나의 여기 밑에도 있지만 밑에 있으니까 그냥 하지 않을게요. 자,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각의 전이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옮겨갈 거냐면 여기서 얘가 말하는 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색이 아니라 진짜 전달하려는 건 종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종소리부터 시작인데 종소리 청각부터 시작인데 마치 귀로 듣는 종소리가 분수처럼 푸르게 흩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얘는 시각이죠. 청각을 시각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청각의 시각화라고 말합니다. 화는 무슨 뜻이냐? 될 화자, 될 화. 원래 귀로 듣는 건데요. 보이는 것처럼 됐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김강균의 시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크게 낭독해 보세요. 시는 귀로 듣는 종소리, 자, 청각을 눈으로 보는 분수, 시각에 비유했네요. 종소리에서 색깔, 푸른색까지도 보는군요. 자, 외인촌에서 공감각을 끌어오고 이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죠. 공감각이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공감각이란 자,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공감각의 뜻을 잘 몰랐는데 이해가 잘 됐어. 이게 뭐야? 설명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외인촌.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바로 청각적 심상인 종소리를 시각적 심상인 분수에다가 비유해서 자, 그리고 시각적으로 푸르다고 했다. 바로 공감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요. 설명할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 앞부분에 시를 넣어서 바로 설명 대상에 대한 이해도 도와주고 흥미와 관심을 끌어준다. 자, 그럼 이제 중간 1. 공감각 뜻까지 정리하죠.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정의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공감각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가시면 중간 1. 자,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뭐 했다? 예로 들고 있다. 그래서 예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방법은 어느 한 문장, 한 문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간 1 끝날 때까지 쭉 예시입니다.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전부 다 계속 청각의 시각화가 나오고 있죠.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겠을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에 보이게 했을까요? 이게 중심 내용.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중심 내용 파악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했대?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먼저 색채를 살펴볼까요? 수영장에 파란 물과 다이빙 보드에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아크릴 물감은 유화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다음은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중략되어 있고 끝으로 구도인데요. 자, 지금 색채, 기법, 구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아까 얘네들 뭐랬어? 색채, 기법, 구도. 여러 요소로, 자, 요소. 자, 그러면 이것은 시를 이루고 있는, 시를. 자,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요소, 색채, 기법, 구도. 자, 요소로 나누어 설명했으니까 바로 뭐다?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다. 자, 요소. 자, 여러 요소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분석이고요. 자,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예로 들어 공감각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풍덩에서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기법을 색채, 기법, 구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다. 자, 오른쪽 오시면 자, 이제 중간 2가 나옵니다. 중간 2. 한국화가 기모득은 아에서 자, 한국화가 기모득의 아를 역시 뭐예요?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군요.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아자를 거꾸로 썼을까요? 여기는 아자를 거꾸로 쓴 이유.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예요. 다음은 아를 바로 쓰면 글자로 익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됩니다. 자, 아를 거꾸로 쓴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고요. 거꾸로 쓴 아는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의 짙고 엷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이죠. 아자를 고른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자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자를 고른 이유.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갇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한 글자를 써서 형태로 보이게 하려고요. 상상력이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감탄할 때도 아, 탄식할 때도 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자, 바로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시. 감탄할 때 아, 탄식할 때 아. 예시. 앗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자, 이제부터 그 비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응을 자세히 보세요. 허공에 떠 있는 데다가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아를 발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현상을 이응에 표현한 것이에요. 반면 모음 아는 붓에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네요. 앗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아에 담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응과 모음 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분석. 자, 그래서 중간 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기모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여기는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린 이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인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들과는 다르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자, 한글의 형태를 빌려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 그래서 한글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2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2 정리해 보시면 자, 공감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모득의 아를 예로 드는 예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소리와 글자 그리고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이에요. 아자를 거꾸로 써서 자, 바로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한 글자이기 때문에 형태로 보이기가 쉬워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글자 자체로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자를 소재로 했어요. 자, 그럼 아의 공감각적인 표현, 자, 분석이죠? 이응과 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을 사용했고요. 자, 이응은요, 아를 발음할 때의 성대의 울림을 반영했고, 단숨에 으악 하고 그었어. 아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을 담았어요.
자, 그러면 기모득이 한글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한글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끝! 본문 보시면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자, 뭐 썼어? 인용.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죠. 이번 기회에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제안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자,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은 뭐다?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자,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 7배나 많이 나타난다는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인용해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 뒷장에 풀어줄게요. 자, 그럼 이어서 3의 2단원 설명하는 글쓰기 볼게요. 자, 우리 3의 1 문제는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러면 자, 설명하는 글쓰기인데 우리 쓰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 한다?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하고 계획을 좀 해봐요. 자, 그러면 주제가 정해졌으니까 내용 선정. 자, 여기서는 자료를 모으고 주제나 예상 독자 수준에 맞는 걸 골라냅니다. 자, 골라내고 나면 이제 얘네들을 순서대로 짜는데 이걸 개요라고 하고, 개요 작성할 때는 뭐 한다? 적절한 설명 방법도 같이 생각해봐요. 자, 조직이 끝났죠? 자, 이제 표현하기. 자, 표현할 때는 쉬운 말을 사용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개요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설명 방법 써서 잘 표현해. 표현하고 나면 고쳐 쓰는데, 고쳐 쓰기는 꼭 맨 끝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글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중요한 거, 고쳐쓰기의 목적은 뭐다? 글을 잘못된 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요걸 바탕으로 글을 더 낮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고쳐쓰기에서 중요한 건 수준. 자, 우리 수준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간댔어. 글 전체 수준에서 고치고, 우리 글 전체는 제목을 본다. 그리고 주제를 본다.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본다. 이게 글이야. 문단 안에서는 문단 안에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연결이 매끄러운지, 중심 내용에서 어긋나진 않는지 보는 게 문단. 그 다음 문장. 자, 문장에서 뭐 볼 거다? 문장 안에 빠진 문장 성분은 없는지, 문장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문법 요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 거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자, 단어에서 뭐 본다? 맞춤법, 띄어쓰기, 단어가 문맥에 맞는지를 볼 거다까지 하면 우리 끝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 자,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자, 일단 내가 관심 있는 거. 나는 사람의 신체 기관에 관심이 많아. 그 중에서도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이 궁금해. 친구들에게, 자, 그래서 친구들 예상 독자가 나왔고, 그 까닭을 알려주는 글을 쓴다면 재미있게 읽겠지? 자, 그러면 일단 알려주는 글이 목적인데 재미있게 읽겠지? 자, 흥미를 고려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래, 콧구멍이 2개인 까닭. 자, 이게 뭐예요? 주제. 자,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목적. 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자, 그래서 이따 볼 거야. 너 안 써져 있으면은 너 가만 안 둬. 자, 지금 보세요. 예상 독자는 친구들. 자, 예상 독자의 흥미를 고려해서 주제를 정했고, 주제에 맞는 목적까지 정했습니다. 자, 그럼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를 정하고 글쓰기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콧구멍이 2개인 까닭, 목적은 콧구멍이 2개인 까닭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다. 자, 빈칸 있으면 안 돼. 다 채우세요. 자, 그 다음, 자, 2번째 단계로 내려가면 내용 선정하기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주제는 정해졌어. 그러면 주제나 예상 독자 수준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골라낼 건데, 자, 감기에 걸려 코가 막혔을 때 자신의 경험을 먼저 떠올렸고,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60배 이상 발달해 있다. 자, 개의 후각인데 콧구멍 2개인 거랑 관련이 있다 없다? 답지 집어넣어. 민준아, 답지 집어넣어. 자, 개의 후각은 콧구멍 2개인 거랑 관련이 집어넣어. 자,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자, 나는 삭제할 거예요. 안 넣을 거야. 선정하기 단계에서 얘는 빼버릴 거야. 자, 콧구멍이 2개인 까닭 우리 책에서 찾았는데 이거는 주제랑 너무 관련 있다. 자, 코의 기능이 나오고 있고 코의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획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 뭐 한다? 자료를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 수집하고 그 중에 주제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서 골라내는 단계예요. 자, 계획하기 단계 선정한 주제와 목적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또는 자료라고 할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내용만 선정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경험이나 생각을 막 떠올려요.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브레인스토밍 하거나 하면서 막 떠올렸다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사하게 되는데 자, 내용을 선정할 땐 뭘 고려해라? 찾은 자료 가운데 주제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정리합니다. 자, 나는 주제랑 관련이 없어서 빼버렸어요. 자, 오른쪽 가볼까? 자, 우리 3번째 단계가 내용 조직하기인데 내용 조직하기에선 뭐 한다? 개요를 작성한다. 자, 개요 작성을 봤더니 자, 주제는 콧구멍이 2개인 까닭. 자, 처음은 우리 설명하는 글의 처음은 뭐 한다? 흥미를 유발하면서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문을 먼저 제기하기로 합니다. 자, 중간으로 가면 바깥 코를 콧등, 콧뿌리, 코끝, 콧구멍, 콧방울로 나눠주고 코 안을 코중격, 코선반, 코천장으로 나눠주는데 자, 여기는 뭐야? 코의 구조야. 구조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땐 뭘 쓴다? 분석을 사용해요. 자, 코의 기능이 나오는데 자, 동물도 사람처럼 코로 숨을 쉬는데 동물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할 거야. 공통점이면 비교, 차이점이면 대조라서 비교, 대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 차이점. 자, 비교가 공통점, 대조가 차이점. 그래서 코의 기능은 숨쉬기, 콧구멍이 2개인 까닭, 번갈아서 숨을 쉰다. 냄새 맡기, 후각세포는 어떻다? 예민해. 그래서 금방 피로해지니까 콧구멍이 2개야. 여기까지는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이랑 다 관련이 있는데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든지 목소리의 차이를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은 콧구멍이 2개인 거랑은 관련이 없네. 그래서 디귿, 리을은 코의 기능은 맞지만
콧구멍이 2개인 까닭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삭제하자. 자, 기능은 맞아. 그러니까 2번, 중간 2번에 들어가는 건 맞아. 근데 주제랑 관련이 없어. 자, 코에 관한 속담. 자, 속담을 예로 들어 설명하니까, 예로 들어 설명하니까 예시가 맞긴 맞는데, 문제는 우리 이따가 아래로 내려가면 알겠지만, 코에 관한 속담과 콧구멍 2개 있는 까닭과는 관련이 없어서 얘도 삭제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자, 여기서도 표현하기는 빠지고 고쳐쓰기로 바로 이어지고 있죠? 자, 표현할 때는 개요에 있는 대로 제대로 썼는지, 개요에 있는 설명방, 우리 개요에 내가 정해놓은 설명 방법을 썼는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표현하기는 제대로 했어. 근데 좀 더 글을 더 낮게 독자가 더 이해할 수 있게 고쳐 쓰려고 합니다. 자, 고쳤을 때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콧구멍은 왜 2개일까? 자, 우리 제목을 보면, 제목은 뭐라고요?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목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자, 처음입니다. 자, 처음 뭐 하겠다?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했어요.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제대로 숨쉬기가 어렵다. 그런데 양쪽 콧구멍이 다 막혔다가 한쪽이라도 뚫리면 한결 숨쉬기가 편하다. 그래서 콧구멍이 2개인 걸까? 자, 이제 설명 대상 소개 나옵니다. 자,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서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을 알아보자. 자, 설명 대상을 소개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는 코의 구조, 코의 기능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보자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중간. 그러면 이제 중간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표지 문장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지금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서 라고 했으니까 중간에는 코의 구조. 자,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표지를 알려주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부터 우선 첫째로 코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 해야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거 왜 이렇게 두껍니? 자,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라고 했어요.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문단과 문단의 연결. 이거 뭐예요? 자,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입니다. 문단과 문단의 연결. 그래서 뭘 넣을 거야? 안내하는 문장을 넣어줄 거야. 먼저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보면 알아보자 하고 먼저 우선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 코는 크게 바깥코와 코 안으로 나뉜다. 바깥코는 콧등, 콧뿌리, 코끝, 콧구멍, 콧방울로 이루어진다. 자,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여기가 뭐예요? 코의 구조니까 분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 안에는 안쪽 공간을 좌우로 나누는 코중격이 있고, 더 안쪽에 윗부분에 세 겹으로 된 선반 모양의 칸막이인 코선반이 있다. 코선반은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바깥코는 콧등, 콧뿌리, 코끝, 콧구멍, 콧방울 5개. 자, 볼까요? 바깥코는 콧등, 콧뿌리, 코끝, 콧구멍, 콧방울 5개. 자, 그리고 코 안에는 코 안쪽 공간을 좌우로 나누는 코중격이 있고, 자, 그 다음 코선반이 있다. 2개 끝났어.
자, 근데 봤더니 코 안에는 뭐가 있어? 코중격, 코선반, 코천장이 있었네. 그럼 뭐가 빠졌어? 코천장이 빠졌어. 자, 그래서 뭐라고 해? 코의 안쪽인 코중격, 코선반, 코천장 가운데 뭐가 빠졌어? 코선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겠어.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뭐 넣을 거야? 코선반의 위쪽에는 코천장이 있는데 여기에 후각세포가 모여있다를 여기다가 추가해서 넣어줄 거야. 자, 이건 무슨 수준? 문단 수준. 자,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보라고 했는데 빠진 내용이 있어서 더 추가로 넣었어요. 자, 이렇게 추가로 넣는 거 고쳐쓰기의 원리 중에 추가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중간이 다음으로 코의 기능에 관해 알아보자. 사람과 동물의 코는 호흡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다. 자, 우리 여기서는 우리 아까 비교, 대조 쓰기로 했는데 비교, 대조는 잘 썼어. 문제는 자, 비교, 대조는 잘 썼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부분이 주제랑 안 맞아. 자, 지금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인데 자, 숨쉬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환경에 따라 콧구멍의 모습이 다르다든지 뭐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 낙타 콧구멍에 목을 햇바람을 맞고 아무 관계가 없죠. 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라서 뭐한다? 삭제의 원리를 사용할 건데요. 자, 여기는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는 겁니다. 왜? 주제라는 말이 나오면 글 전체예요. 이 부분 다 날려버렸어. 다음으로 코의 기능에 관해 알아보자. 코는 숨을 쉬는 중요한 호흡기관이다. 코로 숨을 쉴 때 체온보다 낮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숨을 쉬는 동안 콧구멍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숨쉬기가 어려울 텐데 실제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2개의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숨을 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양쪽 콧구멍으로 동시에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콧구멍 한쪽씩 교대로 숨을 쉰다. 자, 그러면 우리 코의 기능 첫 번째 뭐다? 콧구멍의 기능 번갈아 가면서 숨 쉰다. 숨쉬기 기능입니다. 숨쉬기 기능 번갈아서 숨 쉰다. 자, 그리고 또 뭐 나와?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한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뭐가 나왔어요? 자, 바로 코는 숨을 쉬는 중요한 호흡기관이다. 자, 숨을 쉬는 기능. 자, 그리고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한다. 그럼 여기가 기능 1, 여기가 기능 2. 자, 기능 다음 문단에서 기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죠. 자, 앞문단에 이어서 이 문단에서도 코의 기능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거 아니라. 자, 코의 기능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로 고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네, 그리고로 고쳐요. 그럼 얘도 뭐예요? 문단 수준이죠. 문단과 문단의 아니, 왜 이래? 자, 글 수준이죠. 쏘리. 자,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기 때문에 자, 얘는 글 수준입니다. 그리고 라고 했어. 문단 간의 연결관계를 봤으니까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숨을 쉰다. 그리고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한다.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는 아주 예리해서 자, 우리 아까 개요표에서 후각세포가 뭐라고 했다. 자, 후각세포는 예민하다고 했어요. 후각세포 예민하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예리하다고 하면 안 되지. 단어가 뜻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자, 무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남이라는 뜻을 쓰려면 문맥상
예민해서로 고쳐야 돼요. 자, 이거 뭐예요? 단어 수준. 자, 예리. 자, 그리고 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 들어가도 금방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까닭도 코 안에 있는 후각세포가 금세, 자, 이거 맞춤법 틀렸다고 그랬죠? 자, 금세 맞춤법에 따라 금시에 어이로 고쳐야 돼요. 단어 수준입니다. 금세 어이. 그렇기 때문에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이 번갈아 가며 냄새를 맡아 피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자, 뭐의 피로를요? 자, 뭐의 피로인지 빠져있죠? 뭔가의 피로. 자,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후각세포의가 추가돼요. 자, 그러면 자, 번갈아 냄새를 맡아 후각세포의 피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자, 필요한 문장 성분을 넣어서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자, 얘는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 우리의 콧구멍이 2개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 그럼 끝. 지금까지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을 알아보았다. 자, 뭐 했어요? 요약, 정리해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코가 중요한 신체 기관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실내 환기, 습도 유지 등을 통해 소중한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 당부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자, 옆에 우리 조직하기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리 앞에는 다 됐죠?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자,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개요 작성한다고 했는데 선정한 내용을 토대로 글의 갈래를 생각하며 개요를 작성합니다. 글의 내용 전개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생각해 보고요. 개요를 작성한 후 다시 살펴보면서 고쳐 쓰는 건데 검토하면서 고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어볼까요? 다시 점검해서 고쳤어요. 자, 그럼 표현하기.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데 개요에서 계획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자,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써줘야겠어요. 주제. 자, 글을 쓰면서 어색한 내용이 있으면 중간중간 고칠 거고 고쳐쓰기, 글을 다시 읽어보고 점검하고 수정할 건데 그래서 잘못된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다?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수정하는 겁니다.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3단원 끝까지 풀어볼게요.